각자의 어떤 성향들에 따라서 이 의견들을 제 목소리를 다 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일단 빠르게 그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면 헌법재판관들 정말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죄가 빠졌다,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추 사이의 동질성, 문제의 본질 이것은 전혀 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각하 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라고 한 건 뭐냐면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안은 볼 것도 없이 이거는 무효다. 이런 그게 이제 각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절차적 이야기가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만 절차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요. 윤 대통령도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허용 교수님 같은 분 시작해가지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볼 것도 없이 각하다 그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절차적으로 흠결이 너무너무 많다. 대표적으로 소추 사실이 바뀌었는데 예컨대 그 안철수 의원 자체부터 내란죄가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내가 찬성 안 했겠다. 안철수 의원은요. 12월 7일에도 찬성하고 12월 14일에도 찬성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드디어 절차의 문제까지도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네. 만약에 이제 설주한 변호사님의 예상이 틀려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선고는 5대3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5대3이 나올 그러한 선고를 과연 재판장인 문영배 재판관이 할 수가 있겠는가. 문영배 재판관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질질질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 3명 중에 1명이라도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최병묵 그 편집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중순이 될 때까지 계속 평행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